예, 민주통합의원 모임 최이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KT 특혜 인터넷 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옆에 계신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은 따로 읽지 않고요. 그 인터넷으로 이미 지난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각 단체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그 다음에 추혜선 의원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윤택근 부위원장님, 전국금융산업노조의 박홍근 위원장님, 참여연대 박정훈 사무처장님, 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민생경제위원장의 백주선 변호사님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의원 모임 최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과 타협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3일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저에게 있어서는 20대 국회 역사의 큰 한 장면으로 남는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의정활동을 거대 양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3월 5일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은 바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민주당이 먹튀 작전을 했다. 정무위 때부터 기획된 음모이다. 법안 순서를 바꾸었다. 교주주의적 은삼 분리자들이 선동했다 등의 음모론과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이 합의는 정무위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그 정무위의 합의도 두 당 간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도 아니고 어느 당의 당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불법 행위자에게까지 허용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법과 연계처리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은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즉 여야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약속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거쳐 부결된 사례는 있습니다. 18대 때는 형사소송법이, 19대에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법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어제 3월 5일 인터넷 전문은행법 본회의 부결이라는 결과도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찬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헌법 대의기관인 개별 의원들이 특히 4명의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듣고 각자가 투표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에게 다시 법안을 통과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사과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입니다. 법안의 부결은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소신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미래통합당은 겸허히 수용했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목요일 국회를 파행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발설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인영 대표의 사과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다음에게 혹시라도 본회의에 동일한 법안이 올라오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3월 5일의 표결과 다른 표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인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행의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은행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재추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재추진을 한다면 저 역시 온몸을 향해 막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 국회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지난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금융 공공성을 지켜온 정당이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반드시 정무위에서 걸러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무위에서 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결된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도입할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펼쳐졌을 때 그때 그 다음 수순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금 K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인 KT가 은행의 지분 34%까지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공정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황에서 KT가 새로이 출자를 못하게 된 것을 정부와 여당이 물꼬를 튼 거고요. 여기에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이 간색을 하면서 이 법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KT 특혜법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 5일날 본회의에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최혜배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제가 반대 토론을 나서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짚었고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모두 소신 투표로 부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금융소비자법과의 특기시 처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개사과까지 하면서 다음 회기에 이미 부결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거대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손쉽게 뒤집히는 이런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만약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개개인의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잃고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의 입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회를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을 지키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에 접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선서 기억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의 윤택근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택근입니다. 2016년 K뱅크의 인가는 명백한 특혜였습니다. KT 대자본에 대한 특혜였었고 그 특혜는 결국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K뱅크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서민 경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특출난 경영이 나와서 새로운 경영 방식을 내놓았습니까? 모두가 특혜였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 경제고 공정 경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 삼성의 불법 경영 승계를 묵인하고 도와주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산업자본 KT자본을 또다시 특혜와
불법을 일삼는다면 이 정권의 말로는 어떠할지 저민주노총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인터넷 은행의 개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특히 인터넷 은행 자체가 폐기되어야만이 공정경제, 경제민주화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저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반드시 이 법안 폐기될 때까지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을 청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국금융산업노조 박홍배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보수 야당과 함께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진정으로 보수 세력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앞장서서 허물었을 때 민주당은 분명히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통해 금융공공성 후퇴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만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규제를 풀어 이익을 보는 자는 KT 재벌이고 훗날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금융노동자들은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진정성이 없는 정당과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렬한 각성과 반성 그리고 실천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전이었던가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은산분리 원칙 허물어준다. 당시에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말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이란 말을 아무도 믿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강화하겠다.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인가요? 1년여 반에 모든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빼겠다라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노골적인 KT 특혜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최희배 의원님, 최혜선 의원님 덕에 부결되었고 그다음 한숨이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민주당이 다시 상정해서 추진하겠다니 사실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난 1, 2년 동안 저희가 지켜봤던 게 규제 프리존법, 정보인권 3법 통과 등등의 과정을 보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을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연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선거연합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연합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정당을 만들고 하십니까?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대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이제
삼성하고 대기업 등 수건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저거죠. 데이터 3법을 민생법안 이름으로 바꾸어서 처리할 것도 이상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묻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마 이제 범법자죠. KT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는 것까지 은행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국회 정상적인 생각을 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법안은 부결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와서 다시 뒤집었죠.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인영 대표가. 미래통합당입니까? KT입니까?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이 법은 명쾌합니다. 이게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기고 또 모자라고 범법자에게 은행을 넘기려고 하는 건 이게 명확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불공정 거래를 한 자, 경제적 집중 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우리 법칙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주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재벌과 대기업하고 매우 가까운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그 당원과 그 당규를 보면은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고 씁니다. 금산분리를 감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사실 국민들 속이지 마시고 정체성도 없는 이런 민주당 각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법안은 폐기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주선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벌써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여러 차례 국회에 왔었는데, 그러다가 민주당 의원들 총회가 있어서 그 장소 바로 위층인데 앞에 가서 저희 기자회견 참여했던 분들이 간단한 이 피켓을 이제 프린트물을 들고 그 앞에서 조용히 서 있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어요원들이 와서 쫓고 저희들을 3개월간 출입 금지시킬 정도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법안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야당이 여당으로 바뀌고 나서 왜 이 태도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 법안이 추진이 됐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한 법안을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의사로서 부결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은행이 갖는 국민 경제에서 갖는 나라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고, 은행이 잘못됐을 때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규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된 대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한 것도 사실 특별한 이익이 없는 이것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욱 나아가서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 지분을 급격히 늘려주고 34%를 급격한 지분율을 늘려주고, 그리고 절대 또 건들지 않겠다고 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서도 완화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의 소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계속한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은행의 중요성에 비춰봐서,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을 봤을 때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조용히 함께 20대 국회에서 조용히 함께 폐기돼야 될 법안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더욱 이 법안이 나와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특히나 야당일 때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새겨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말씀 요약하면 결국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원팀이 되어서 KT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 폐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